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은 신신명 4일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 오늘 5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체 양변 오직 양변이 막힘이라. 영지일종 어찌 일종 한 가지임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유체양변이라는 것은 오직 양변에 빠지기만 하면 이 말입니다. 오직 양변에 빠지기만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사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있는 것만 알고 없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것. 또 반대로 없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것. 또 움직일 줄만 알고 멈출 줄 모르는 사람. 멈추어 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죠?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유체양변. 오직 양변에 빠지기만 한다. 또 줄 줄만 하고 받을 줄 모른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른다. 이런 거. 또 일만 하고 쉴 줄 모른다. 또 반대로 쉬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 쓸 줄만 알고 모을 줄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영지일종이라. 유체양변. 이 양변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느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이 막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워있기만 하고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 서 있기만 하고 누울 줄 모르는 사람, 그죠? 모르는 거. 옳은 일만 하고 그런 일을 모르는 것. 그런 일만 하고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것.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나쁜 일 할 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나쁜 일만 하고 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것. 그죠? 또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점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오직 양변에 빠지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두 변 중에 한쪽에만 빠져 있으면 어찌 두 변이 한 종자임을 알겠는가. 영지일종, 그죠? 일종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중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여기서 한 종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 혹은 같은 성질, 그 성질에서 나오는 것을 알겠는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예쁘고 추한 것도 같은 종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런 것도 한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르고 굽은 것도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즉,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과 나쁜 일도 같은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현재 살기가 어렵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장 힘들다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색하고 후한 성질도 그래요. 같은 성질에서 나와요. 인색한 사람이 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후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원리인데, 한쪽으로 치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같은 종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종자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10번에
일종 평이하면 만년 민정자진이다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양변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쪽에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찾아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품을 기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면과 거치는 면이 있는데 움직이는 면도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목석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어이 움직이는 것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의 공능을 모르고 거치는 마음의 뛰어남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치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의 좋은 점을 모르고 막혀있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거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거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깨달은 분의 그 가르침을 세속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모순이 많이 생깁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와 공이 한 가지인데 그런 공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일종불통이면 한 가지라는 것을 사실을 통하지 못하면 양처실공이라 두 곳에서 그 공능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의 장점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장점이 있죠. 그런데 오른팔과 왼팔도 각각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그 나름의 공능이 있기 때문에 유도 무도 나름의 공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저 첫 시간에 쌀과 겨가 모두 나름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부정하면 어때요? 쌀이 생길 수가 없죠. 쌀이나 겨나 모두 둘이면서 하나인 이치, 그런 현묘한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공능을 다 잃게 된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큰소리치고 아내는 살림만 한다고 기죽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각자 공능이 있어서 서로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양쪽의 공이 다 살아나지 않는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처실공이야. 그래서 부부가 하나요, 남자가 하나요, 좌우가 하나요, 있고 없고가 하나라는 사실을 통달해야 한다. 요즘 남자가 하나로 했는데 요즘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배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들이 기가 죽어 좀 정신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주 동등한 입장으로 정책도 세우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풍습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이 다 살아날 수가 없다. 다 죽는다. 어느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은 전부 빛나는 존재야. 본디 빛나는 존재다. 그 빛나는 공능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서 찾지 못할 뿐이지 사실 모두가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가지라는 사실이 중도다 이겁니다. 바른 중도다. 중도인데 바른 중도가 되겠죠.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어느 한쪽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功能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죠? 양쪽이 다 뛰어난 장점이 있고功能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견유, 몰유, 유를 보낼 견자죠. 몰유, 유에 빠지고, 종공배공, 공을 따를 종자니까 공을 따라가면 공을 등진다. 이 구절은 참 심오한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는 현상을 말하죠. 현상이 싫다고 해서 현상을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더 그 현상에 빠진다. 유를 보내려면 유에 빠져버린다. 유를 보내려고 하면 유에 더 빠진다. 종공배공이죠. 그래 본체가 좋다. 공은 본체잖아요. 그죠? 우리 허공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체가 좋다고 공을 쫓아가면, 그 본체를 쫓아가면 그 말입니다. 종공배공, 공을 따라가면, 공이란 본래 쫓아가거나 쫓아가지 않음이 없는 것인데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것인데 공을 따라갈 생각이 있으면은 따라가려고 하면 공과 더욱더 등지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버리고서 공을 따르려고도 하지 말고 반대로 본체를 버리고서 현상을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모두 양변이고 치사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치사심을 버려야만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있죠. 유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이라는 약이 좋지만 그 약은 마치 맛을 내는 그런 꼭 필요한 소금과 같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하나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은다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이라 더욱 상응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다은다려 하면 더욱더 해탈이 멀다, 해탈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대도에 더욱 상응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도 전불상응이라는 것은 더욱 상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서로 응하지 못한다는 말로서 고락의 가보가 없는 상태, 즉 성불이나 해탈, 마음의 고통이 없는 그런 정멸한 피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보가 나타나지 않는 그 가보로서 해탈이나 이런 가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설명하고 거듭 설명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도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말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이 많으면 진실과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실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에 맞추려고 변명을 늘어놓고 구차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다면 어딘가 진실성이 없는 법이요. 진실은 굳이 말로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말을 통해서 지극한도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해탈하기 어렵다. 상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한번 볼까요?
절은 절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무처불등이야. 통하지 못할 데가 없다. 15번과 16번은 이제 완전히 바뀐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묵묵히 생각마저 끊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세월이 해결해주고 또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는 내가 거기에 계속 이렇게 끼어들고 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에서 또 어느 한 곳 어떤 이야기만 치우치지 않고 한 편만 이렇게 손들어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텅 빈 마음으로 치우침 없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처불통이 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끼어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들어주고 저 말도 들어주면 다 그런 것마저도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맑은 거울처럼 그것마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서로의 주장도 알게 되고 그 주장의 저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어때요? 생각은 온갖 사람 다 만나고, 그렇죠? 온갖 곳을 다 다닙니다. 참선을 하려고 앉아있을 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펴고 앉는다는 것은 자리를 펴고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상을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고 나아가서 모든 상을 비우는 것입니다. 절은절려 무처불통이다. 자, 마지막으로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체양변 영지일종이다. 일종불통이요 양처실공이요 견유멀류 종공배공이다. 다은다려 전불상응이요 절은절려 무처불통이로다. 자, 오늘 신시병 살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